엥? 공식 간담회에서 이런 말 했을 리가? 선량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제 유튜버들 20대, 30대 남성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이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망 사용료를 다루려고 했었고 그 시점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4월부터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기다리긴 했었는데 얼마 전 트위치 화질 저하 사태가 터지더니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왔고 또 이쯤 되면 컨텐츠화에서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얼마 전 그 논란의 3사 간담회까지 벌어졌더라고요. 아무튼 트위치 사태 이후 컨텐츠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한다는 걸 아시고 국내 3사 ISP 중 한 곳 그리고 현재 분쟁의 가장 큰 CP이자 구글이죠. 각각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과 통신사에게 직접 물어본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다뤄보고 제 의견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죠. 망 사용료 문제는 보통 그 흔히 말하는 CP, 컨텐츠 공급자, 그리고 그 ISP라고 이야기하는 통신사 간의 갈등으로 묘사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망 사업자가 통신사니까 그냥 편하게 ISP를 통신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현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해외 기업 아울렛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인구로 친다면 한 달에 한 30% 정도가 그 아울렛에 몰린다고 해요. 그때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그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말하길 너네 때문에 도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해가 많다. 너네도 도로 사용료를 내라. 그럼 이제 아울렛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도로를 타고 이제 이용 고객은 이미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우리한테 또 내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가 또 말하는 거죠. 그럼 너네 때문에 도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정비로 또 해야 되고 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겁나 많이 해야 돼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너네 때문에 이용 고객이 많아졌으니까 너네도 부담해야지. 왜 안 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울렛 입장에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목적지가 중요하냐. 꼭 그 사람들이 우리 아울렛에 오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정비하거나 유지보수는 너네가 하고 톨게이트 비용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되냐. 이렇게 하면서 마찰이 생긴 게 ISP, CP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모두 이제 공격하거나 방어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CP가 어떻게 트래픽을 먹는지 ISP가 어떠한 구조로 트래픽을 감당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가장 먼저 피어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건 아주 쉽거든요. 예를 들어 한 대의 PC가 있고 한 대의 PC가 있는데 요거를 네트워크로 묶고 싶다. 1대1로 묶는 것을 피어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PC를 모두 1대1로 묶으려면 망도 엄청 복잡해지고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각 나라마다 통신사 ISP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망을 모두 구성해 놓고 다른 나라에서 접속할 때는 중간에 트랜짓 비용을 내고 이 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결할 때 1대1로 연결하는 것보다 중간에 트랜짓 비용을 내고 연결하게 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어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트랜짓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때 CP들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규모가 작으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계약을 해서 회선을 넣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통신사에 가입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구글처럼 규모가 커지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자체망을 어느 정도 갖게 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데이터, 빠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큰 ISP와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CP가 ISP에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흔히 말하는 그 망 접속료예요. 예를 들어 구글은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ISP에 연결을 하게 되고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에 있는 구글에 접속을 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ISP가 미국에 있는 ISP의 트랜짓 비용을 지불하고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ISP에서도 사실 티어라는 것으로 나름의 급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알기 쉽게 보통 이제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구분되게 되고 숫자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티어가 더 높은 것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는 통신사를 예로 든다면 제가 알기로 1티어 ISP는 없고 3, 4 모두 2티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 티어 2, 티어 3급에 접속을 하게 되고 티어 1에 있는 ISP를 거쳐 CP에 도달하게 되는데 1티어 ISP가 미리 깔아놓은 망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KT와 SKT, LG U+는 1티어 ISP의 트랜짓 비용을 지불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CP의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밑에 있는 이상급 티어가 되는 이제 ISP에서는 1티어 ISP의 트랜짓 비용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트랜짓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냐? 네,
줄일 방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이제 캐시 서버라는 것이 있거든요. 티어 2, 티어 3 통신사가 해외 CP까지 도달하기에 티어 1의 ISP를 거쳐 트랜짓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CP들은 티어 2, 티어 3 같은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버리면 트랜짓 비용을 줄일 수 있고 CP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빠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이렇게 캐시 서버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러니까 ISP와 CP 간의 의견 차이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ISP의 입장에서는 캐시 서버를 설치했든 안 했든 우리망을 쓰는 건 똑같잖아. 어쨌든 사용자들이 너희 컨텐츠를 보려고 트래픽이 엄청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 라고 하는 입장. CP 입장에서는 캐시 서버를 우리가 설치도 해줬고 너네들이 예전에 지불했던 트랜짓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는 이미 망 접속료를 미국에 내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는 게 대체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망 접속료는 ISP의 망에 접속하게 해주는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연결을 했을 때 지불하는 돈, CP 입장에서도 인터넷을 연결하고 지불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망 사용료는 새로 대두된 개념이긴 하거든요.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의미하는데 접속하는 건 접속하는 거고 과거와 달리 트래픽이 폭증하는 이러한 시대에 통신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망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별개로 지급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없거나 희미했던 망 사용료 개념이 몇 년 전부터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CP의 입장에서는 이미 접속료를 지불하는데 왜 망 사용료까지 내야 하냐. ISP 입장에서는 너네 트래픽이 장난 아니고 한국망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안 내냐 이러한 논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정답이 없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국제 표준이 있지 않고 뭐 어디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니고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과 계약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국내 CP들이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통신사의 계약으로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계약한 거고 그게 의무라서 계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CP는 대부분의 트래픽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 ISP와 계약한 거니까 망 접속료를 내는 것도 당연하죠. 해외 CP 중 구글과 넷플릭스는 미국 ISP와 계약을 했고 거기에 접속료를 내지만 국내 트래픽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아주 오래전에 막 2티어, 3티어 통신사가 트랜짓 비용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각 나라 통신사에 모두 캐시 서버를 설치해줬고 구글의 입장에서는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트랜짓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약간 좀 퉁치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ISP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외 CP 중 뭐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왜 너네만 이렇게 하냐.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캐시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트래픽적으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 협상된 상황이죠. 솔직히 말해 이 분쟁은 망 중립성 이러한 개념들을 넘어서 그냥 기업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됐고 그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의견 조율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하필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도가 올라가고 중요해진 것이죠. 이게 단순 기업 간의 분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협상을 통해 서로 맞춰서 계약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려는 법안까지 발의가 되면서 지금 논란의 불씨가 붙게 되었습니다. 기업 싸움인데 왜 법제화를 해야 해? 통신사가 질 것 같으니까 법으로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보통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서로 뭐 고소를 하거나 뭐 싸우면서 알아서 해결하니까요. 뭐 이 논란은 지금이지만 2020년부터 사실 꾸준히 발의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이미 뭐 몇백억, 몇천억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국내 CP도 내는데 해외 CP가 안 내는 건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기사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무조건 망 사용료를 낸다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신사가 무조건 내라면 내 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근본으로 들어가서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엄밀히 말하면 기업과 기업 간에 싸우는 거는 진짜 알바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 세 가지를 쟁점으로 각 기업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미 소비자들은 컨텐츠 소비를 위해 이용료를 내고 있고 특정 CP들의 컨텐츠를 보고 있다. 통신사가 왜 CP에게 다시 망 사용료를 요구해야 하는 근거가 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 시장은 양면 시장으로 최종 이용자와 CP가 각 망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해요. 일반 이용자가 내는 돈은 CP만 보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므로 일반 사용자가 내는 비용과
벨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인터넷은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CP도 국내 ISP에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냐? 이에 대한 답변은 동의한다. 다만 그것이 망 사용료인 현금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최대한 서비스를 경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트랜짓 비용 부담에 접근이 어려운 통신사들을 고려하여 투자한 것이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미 통신사에게 경제적 가치를 지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만 하나로 약 3조 규모를 투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죠. 망 사용료 법안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이냐? 금액이 내려간다면 합당하게 지불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망 사용료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지불하기를 거부하는가? 답변은 이렇습니다. 금액과는 상관없다. 이 법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 이건 사적 자치에 대한 부분인데 법제화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ISP에 물어봤습니다. 기업 간의 분쟁인데 왜 법제화를 해야 되냐? 망 대가 문제는 수년째 사업자 간 계약이나 대가 지불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오히려 이제 법적 규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간 통신 사업은 사회 기반 설비 사업으로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이 왜곡될 경우 국가적 공공 인프라 투자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현재 이제 통신 3사의 작년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4조 원 가량인데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냐? 우리가 CP에게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용료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특정 CP들이 인기를 끌어 이제 트래픽이 증가함으로 인해 통신사의 부담이 이제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그것은 원래 통신사가 이제 투자해야 될 인프라라고 보는 시각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내 총 이제 트래픽은 동일한데 그 특정이 CP한테 간다 뿐이지 스마트폰과 컨텐츠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 ISP의 답변은 통신사의 투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대 CP가 들어와서 트래픽이 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망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얼마가 적당하며 누가 정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우리가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대략 한 4천억 가량의 규모일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모르겠다.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영역이고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없는 게 내부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SP에 대한 질문, 구글이 부담한 이제 망 사용료가 한 4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신빙성 있는 수치인가? 그 가격을 측정한 근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4천억까지는 안 될 것이라 추정한다. 망 사용료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산정해보기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망 사용료 금액을 측정하는 기준이나 단가표를 우리가 알 수 있냐? 뭔가 이제 그냥 이제 고지서에 찍힌 대로 내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격이 합당했다면 소송까지 갈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답변은 아직까지 공개는 할 수 없다. 망 이용료가 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는 법 통과 이후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면 망 이용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게 리포트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로 산정되고 어떠한 근거로 통신사가 측정한 망 사용료가 산정되는지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구글에 대한 질문. 넷플릭스가 캐시 서버를 깔아서 통신사에 대한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도 자체 캐시 서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통신사에게 어느 정도의 트래픽 부담을 덜어주냐? 국내 통신사로 하여금 1티어 ISP 트랜짓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감축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산정 전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넷플릭스 자체가 캐시 서버를 깔고 구글도 자체 캐시 서버를 깔아서 통신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망 사용료 절감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캐시 서버를 국내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구간의 트래픽량은 변함이 없고 국내 구간 트래픽 소통 비용은 ISP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캐시 서버를 깔아도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에 비하면 10% 내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애초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알 수가 없는데 기업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CP들에게 부과할 망 사용료로 인해 사용자들이 얻는 피해 유무 그리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거든요. 먼저 국내 ISP, 국내 기업 간의 형평성을 위해 해외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는가? 받을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 이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인프라 보강 등의 이익이 예상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입법이 가결되어 법제화될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갈 손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한국 5,400만 정도의 시장은 글로벌에서는 크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시장이다. 최악의 경우 철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갈 수 있을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구글 내에서는 유튜브 구조가 이제 구글 전체로 보자면 이제 돈을 벌고 있지만 뭐 유튜브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돈을 쓰는 구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 사용료 법안이 가결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로 호스팅하면 할수록 비용이 느는 구조가 된다. 비즈니스적으로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 이걸 많이 노출할 수가 없어진다. 그럼 인기 있는 컨텐츠일수록 보기가 힘들어진다. 사용자에게는 그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망 사용료 입법이 부결되었을 경우 통신사와 비교도 안 되는 거대 CP의 규모 때문에 CP 부담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면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법안이 부결된다 해도 이 논쟁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또한 망 사용료 법안이 대도되기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 없다. 법제화와 상관없이 캐시 서버 투자는 계속되기 때문에 달라질 부분이 크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또 ISP에 물어봤거든요. 국내에서 트래픽이 높고 인기가 많은 CP가 망 사용료를 내게 되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통신사의 향후 망 사용료 정책 일부에 반영이 되어 있냐, CP가 고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CP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내 소비자가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국내 통신사는 세계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사실상 이제 힘든 구조인데, 망 사용료 다만 묘지에 대해 국민들을 우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ISP에 대한 입장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3통신사는 오히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서 답변을 들어봤고, 망 사용료 논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온 입장에서 특히 양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입장에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실 국내 사용자들도 이렇게 해외 CP들이 내야 할 세금을 안 내서 이제 생기는 문제였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업 대 나라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의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의 맹점은 누가 뭐 도덕적으로 뭐 옳냐 그러냐의 싸움도 아니고 득실 싸움이 되는 게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 서면 이득이 오는데 누구의 입장에 서면 손해가 오는데 입니다.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통신사 입장을 많이 소비자들이 이제 들어주지 않는 이유라면 쉽게 말해 그동안 다 한 게 너무 많은 거지.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업보 때문이며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뭐 어떠한 부분에서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통신사를 지지했을 때 돌아오는 이득을 쉽게 우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고 손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그거죠. 최근에 있었던 트위치 화질이 낮아진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반응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트위치의 이러한 행보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 방법이 좋든 안 좋든 통신사의 편을 들었을 때 피해가 바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CP만 착한 놈입니까? 솔직히 그거는 뭐 어떻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이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글, 넷플릭스의 부당한 대접을 받았냐고라고 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가면 갈수록 요금도 올리고 유튜브는 특히 막 광고 개수도 점점 이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것도 아니 꼽긴 해요. 근데 그거는 또 엄밀히 말해서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니기도 하죠. 아무튼 단순히 기업 싸움으로 보기에는 양측 다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파가 싸우면서 이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소비자는 충분히 개입된 채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CP들은 사실상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비용을 더 과금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낼 뿐, 이것은 통신사의 탓이니까 통신사한테 따져인 상황인 거고, 통신사들은 쟤네가 망 사용료를 안 낸데 CP한테 따져라는 상황에서 결국 이 싸움에서 등 터지는 것은 소비자가 될 뿐. 5G 공급망에서 컨텐츠가 범람하고 세계는 촘촘한 인터넷망에 쌓여 컨텐츠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미국, 유럽 등에서 모두 거쳐온 싸움이고 한국에서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직접 타격이 될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누가 더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지, CP와 ISP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를 배려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이 컨텐츠를 좀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하는 것보다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양사의 입장을 들어보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늦게 업로드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은 또 이 이슈가 좀 묻히는 것 같아갖고 과연 어떻게 될까?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줄까요?